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1,600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사고 현장 근처에도 못 가본 사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직후에 해군 등이 통영함 투입을 위한 각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고요. 해군 참모총장은 2차례나 투입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비통한 건 사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통영함 논란도 그런 맥락에 서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선 통영함이 어떤 배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군이 1,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천안함이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가진 큰 구조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해서 이후에 함정이 침몰하거나 혹은 항공기 탐색을 하거나 혹은 해상상에서의 화재 진압이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수상 구조함을 만든 배입니다. 예.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 통영함이 진수는 됐지만 아직 취역도 못했고 또 전력화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맞는지 하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보도는 맞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가 완료됐습니다. 용어가 가끔 진수와 인수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요. 예. 진수는 배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제 출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인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배를 해군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는 완료가 됩니다. 배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군이 최첨단 구조함을 가지고 있어서 3,000m 해저 3,000m까지도 수중 무인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수가 끝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인수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세월호 그 참사 때 이 배를 법적으로 쓸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법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이 3자 각서를 써서 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동 서명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예. 또한 해군참모총장이 사건 발생 당일날 16일 당일날 오전에도 2차례 공문을 하달해서 통영함을 출동 대기시켜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부적인 몇 가지 부품들, 소나붐이라든가 무인 탐색기라든가 초음파 카메라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배가 운영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해군이 인수를 하진 않았지만 각서를 썼기 때문에 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다면 민간 어선들도 다 총동원돼서 그 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소유권이 법적으로 정확히 해군에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었느냐 이 판단이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투입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해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출항에 대해서도 연습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각서를 쓰거나 공문을 보낸 것은 예비 조치로서 혹시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런데 왜 해군 참모총장이 2차례나 지시를 내리고 이 각서까지 3자 간의 각서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항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특검이나 국조가 이루어질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해군의 해명 중에 유사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예.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해군이 말하는 유사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긴박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장비가 아직 시험 가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효율성을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탐지 장비가 혹시 만족도에서 9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혹은 5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파손이 돼서 경제적인 피해가 오더라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얼마의 비용을 아껴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특히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투입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을 하시나요? 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답을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상부의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출항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 해군이 말하는 것처럼 참모총장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배가 출항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는 이후에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뭐든지 좀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작은 그 상황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통영함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장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오늘 김 의원님께서 또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게 결국 관급 장비였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ROV라고 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 HMS라고 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 이런 뭐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민간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 아까 말한 ROV나 HMS라고 하는 제품들을 비롯한 몇 가지 것은 반급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배는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이 첨단 물품들은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급 장비로 이 방추위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배도 다 만들어졌고 민간에서 제공해야 되는 몇 가지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2012년에 진수가 되고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배를 인수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던 관급 장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모든 어떻게 보면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뭐 해군이 될지 방사청이 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좀 더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통영함의 세월호 침몰 그 사고, 해역 투입에 대해서 이 사고 초기부터 그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줄곧 그 의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되짚어보면 해군의 설명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해군의 최종적인 입장, 투입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해군은 최종적으로 통영함은 아직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함정이기 때문에 출항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날 각서를 썼던 상황이나 그 참모총장의 명령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했던 것이지 바로 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보실 생각이신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해군 참모총장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받지 않았고 연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잘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보다 더한 유사시가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행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혹은 혹여 있더라도 그 세월호에 있었던 많은 목숨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아니고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총동원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또한 앞서서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만 절차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의 이 지시들이 참모총장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뒤집어진 것인지,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거든요. 총장이 결심을 했다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함정사업본부장까지 하셨던 이분이, 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이분이 출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한두 시간 만에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광급장비의 문제라든가 납품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모총장이 입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해군의 얘기 말고 국방부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예. 예. 그 5월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예. 국방위에서도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군과 해경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해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해군의 투입을 미뤘던 몇 가지 사항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헬기의 문제라든가 UDT 요원들의 진입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좀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통영함 문제뿐만 아니라 해군의 수상함이나 구조함들이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월호의 구조는 약간 별건으로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에 투입되는 가용 인력이라든가 혹은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성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잠수 요원들의 안전 문제나 건강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체계, 국가 비상 위기 상태에서의 관리 측면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가 이제 합의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서를 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이 국정조사서에는 이 국방부나 해군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련되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정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예. 만약에 통영함이 사고 초기에 그 진도 사고핵에 투입이 됐다. 예. 라고 하면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 가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과 세월호의 유가족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었으면 하고 하는 그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 조사를 해봐야 뭐 정확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투입이 안 된 그 실질적인 이유, 또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 바꿨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나 이런 증거 같은 거는 좀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해군 참모총장도 그 세월호 현장에서 지금 독도함에서 기거하면서 지금 며칠째 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의 사건 구조와 수습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나 문책 혹은 그 재조사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조사 과정에서 또 저희가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함께 진도 사고 해역의 초기에 뭐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